혹시 이전에 1관을 먼저 다녀오셨거나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돌려주세요. 네. 네, 공통수학 1 계백문이고요. 네. 주말 테스트 개념 문제 2번, 6번, 8번입니다. 체크해 주시죠. 그래서 다항식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연관 문제는 시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답하고 그 개념 설명만 쓰시면 돼요. 연관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랑 오름차순 정리를 잘 바르게 쓰시고 그 다음에 6번 곱셈공식을 쓰시오. 네. 연관 문제 이런 거 해당사항 없고 역시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까지 잘 적어주시면 되고 분수형태의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쓰세요. 역시 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구조를 바르게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써져 있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곱셈공식이요? A 플러스 B 제곱은 예, 안 써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항상 보던 대로 질문이 곱셈공식을 쓰세요입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순서는 상관없고 순서 없습니다. 일단 다 11개, 그 다음에 4개. 근데 사실상 뭐 동그라미 1번에 등식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모조리 다 쓰시면은 12점입니다. 한 문제당 12점이고요. 부분 점수를 아마 안 매길걸요? 안 매긴다고 생각을 하고 외우세요. 예. 그래서 네, 곱셈공식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5번부터 9번까지는 사실상 저랑 유도 과정을 다 썼고 여러분들이 집 가서 한 번 더 써오셨죠. 10번과 11번은 유도 과정은 일단 생략을 했는데 그쵸? 나머지 10번, 11번은 네, 내용만 잘 외우시면 되니까.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프린트로 드렸는데 오늘도 프린트가 이렇게 나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 필기는 다 계백문에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백문에 뒤에 넘겨보시면 필기 노트 파트 펴주시고요. 다항식에 대해서 뭐 항이니 분류항이니 뭐니 질순위 차순위 그런 건 지난 시간에 다 프린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일 기본 내용으로 볼 건데 자, 이 다항식이라는 게 그냥 항이 여러 개 쭉쭉쭉 덧셈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항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은 우리가 이후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식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식을 정리할 때 문제에서 뭐뭐에 대한 다항식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우리는 여기 안에 내가 x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x에 대한 x를 문자로 보겠다. 그러면 x가 아닌 나머지 알파벳은 모두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를 제외한
나머지 알파벳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문자로 보이는데, 예, 걔네들은 모두 네, 개수, 문자의 개수 또는 상수항 취급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시로 식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얘를 지금 제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게 x에 대한 몇 차식인지부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신이 y니 이런 것들은 하나도 관계없고 x만 기준으로 봤을 때 x라는 문자 위에 달려있는 지수가 제일 큰 게 여기 아무래도 3이겠죠. 그러니까 x에 대한 3차식인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이거를 x에 대해 내림차수를 정리한다면 x세제곱 하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 있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zx제곱 일부러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면은 개수는 문자보다 앞에 오니까. 지금 z 같은 게 여기서의 x, y, x를 제외한 y나 z은 모두 다 개수 또는 숫자, 상수항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지금 1차 항이 z제곱 x 이렇게 있어요. 그죠? 나머지 이렇게 뭔가 많이 달려있는 거는 모조리 다 사실 상수항 취급을 합니다. 그죠? 이거는 괄호를 쓰셔도 되고 뭐 안 쓰셔도 되고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의 상수항으로 기능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비슷한 거를 문제 1번으로 테스트로 냈는데,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요거 자체가 이게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봤을 때 x 없는 것들이 모조리 상수항이라고요. x에 대한 다항식의 상수항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기준으로 쓴 건데, 내가 만약에 보고 싶은 문자를, 확인하고 싶은 문자를 x가 아니라 z을 기준으로 내가 마음대로 바꿔도 사실 별 문제는 없어요. 예, 이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의도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z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써보실게요. 이거 보시고. 지금 z제곱가 z에 대해서 지수가 가장 큰 것으로 제곱이 보이기 때문에 z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z제곱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 들어있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z이 하나도 없는 게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x-y 같은 게 문제에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제곱의 개수를 문제에서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정리한 거 이외에 그냥 이걸 보고 제곱의 개수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x-y 라고 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의 개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럼 이 식에 대한 상수항을 이야기하여라 라고 했을 때는 네, 제시라는 문자가 없는, 왜냐면 문자를 이걸로 하겠다라고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예, 문자가 없는 네,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 상수항으로 기능을 하겠죠. 네,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을 때 걔를 문자로 본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도 네, 어려움 없이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이라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중에서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일단 곱셈 공식 또 추가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곱셈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눗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나눗셈 얘기는 어디서 더 많이 나오게 되냐 일종의 예고인데 이 나눗셈 자체를 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미 배워봤어요. 나눗셈을 직접 하는 거랑 조립제법. 근데 그거를 우리가 3단원과 네, 3단원 항등식 네, 3단원과 4단원에서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명확하게 잘 외우고 계셔야 하는데 일단 네, 1, 2, 3, 4는 뭘로 쓸 거냐? 지금 한 줄에 하나씩 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에는 두 줄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1번에는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중3 내용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지금 쓰실 건데 제가 안 쓸 거니까 한번 써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1번에 어차피 두 개를 쓸 거니까 총 5개의 곱셈 공식은 이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걸 한번 써보세요. 네. 경영입니다. 네, 하나의 등식을 완전한 등식을 써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곱을 일단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을 각각 하고 그 다음에 합인 걸 제곱한 거랑 차인 걸 제곱한 다음에 등장하는 게 합인 거 하나, 차인 거 하나 곱하는 거. 그 다음에 x에 대한 다항식을 기준으로 x 플러스 뭐 하는 1차식이랑 x 플러스 뭐 하는 1차식을 서로 곱한 거. 근데 그 1차식의 개수가 x처럼 1이 아닌 몇 x 이렇게 다른 1이 아닌 다른 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다. 얘네들을 전개한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로 쓰실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외우셔야 하는 게 자, 여기서 일종의 여기까지는 중등
과정에서 공부를 한 건데 비교적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2차식 위주로 제곱 또는 x제곱 이렇게 등장하는 2차식 위주로 중등 과정에서 다뤘다면 우리가 5번부터 추가되는 내용은 3차식 위주고 거기 이제 4차식도 조금 몇 개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x 플러스 a하고 x 플러스 b까지 전개한 거를 기존에 외웠다면 여기에 x 플러스 c도 한번 추가해보자 라는 게 5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로 했을 때는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된 거랑 제곱인 거를 한번 볼 건데 지금 하나씩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3개짜리에 대한 전체 제곱인 거. 네. 또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바꿔보자고요. 3개짜리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2개짜리를 세제곱하는 거. 근데 세제곱을 할 때 역시 합의 세제곱도 네 우리가 외워야 되고 차의 세제곱도 외워놔야 합니다. 일단 여기 8번까지 한번 쭉 써보시도록 할게요. 왜 늦었어? 얘기하고 들어와. 네, 빨리 들어오세요. 어디 앉을래? 여기. 자리 그거밖에 없어. 치워달라고 해야 돼. 진짜 왜? 진짜 화나게 하지 마 진짜. 제발 뭐? 일부러 여기 한지. 일부러 왜? 혼자 하고 싶어서? 노력이 가상하다. 선생님 도준이가 여기 자리 좀 치워주세요. 네, 첫 시간에 분명 얘기했는데 여기 15명 앉아야 돼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알아서 눈치껏 앉으라고. 쌤, 오늘 한 명 결석이에요? 한 명? 또 와요? 그게 더 늦게 오고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지. 쌤, 저 핸드폰이 칠판 보는데 방해가 돼서 좀 치워주시면. 갑자기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요. 전혀. 난 또 네가 왜 앞에 앉았을까 고민해봤거든. 그런 이유였어? 됐어. 이거 채워 쓰세요. 예, 우변에 나오는 거. 원래 이렇게 제가 좌변까지 써주는 호사를 제공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써보시고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써봐. 내가 이따가는 그냥 아예 이거 싹 다 지우고 다시 들어갈 건데. 네. 근데 진짜 기억이 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저도 나요. 진짜 니는 한번 했잖아. 하나 옆필기 하면 돼. 외웠으면 진작에 썼을 거고 이제 지금 아직 못 썼다는 거 못 외웠다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을 쓰기 전에 3번 먼저 채우고 갑시다. 3번 여러분들 다 쓰실 수 있을 텐데 이게 x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전개를 하시면 ax 플러스 bx일 텐데 그걸 하나의 항을 따로따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하고 x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서 쓰는 곱셈 공식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보셨을 때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럼 당연한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x제곱인데 x제곱이면 xx하고 c 이렇게 하나 아니면 axx xb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x제곱에 대한 계수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봐. 얘가 알파벳 하나 둘 셋 세 개를 골라서 만들 건데 제곱이려면 a xx
bxx, cxx인 거고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 a, b, x 하나 그 다음에 x, b, c x, c, a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a, b 자 보세요. 여기가 합이잖아요. 합 여기가 a와 b의 합이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온다? 합이 온다. 그 다음에 곱이잖아요. 곱인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못 곱하니까 이렇게 하나 남았겠지? 근데 얘는 둘씩 곱할 수 있는 게 A, B 뿐만 아니라 C, A, C, B도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A, B, B, C, C, A 하고 그게 X에 대한 계수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항은 X 다 제외하고 여기서는 A, B, C 하나씩 뽑아갖다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써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X 세제곱 한 다음에 그 마이너스가 다 앞으로 꺼내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만 여기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곱했을 때 그냥 A, B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1차항에서는 부호가 그냥 그대로 플러스로 유지가 될 겁니다. 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를 3개 곱하니까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가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지금 5, 6번 했고요. 7번을 채울 때는 1번을 먼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외우죠. 그런데 얘를 일부러 어떻게 할 것이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먼저 쓰고요. 뒤에 2ab를 갖다 놓을게요. 그래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아이디어를 따와서 제곱 한 다음에 곱해서 2배.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에 합이 있는 다음에 곱해서 2배가 이어서 나오면 되죠. 곱해서 2배가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해서 2배 하겠다고요. 뭘? 둘씩 2ab, 2bc, 2ca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2ab, 2bc, 2ca 이렇게 나오는 구조이다. 그 다음에 이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이 마이너스 b가 들어갈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역시 뿔맛뿔이 된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뿔마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에 유의를 해줘야 된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9번은 오히려 곱셈 공식을 썼을 때 얘가 전개된 결과 자체는 비교적 금방 외워지거든요. 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에요, 결과가. 여러분들은 뭘 외워야 돼요? 어차피 풀로 다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겠죠. 뭐가 들어가는지 일단 잠깐 30초 고민해보시고.
자, 여기 A 빼기 B 같은 경우엔 뒤에 다 플러스예요. AB 플러스 B 제곱. 근데 여기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로 B의 부호가 바뀌는 걸 생각해 주시면은 여기는 부호가 바뀌고요. B의 부호가 바뀌어봤는데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해봤자 여전히 B의 전체 제곱 똑같거든요. 그래서 B의 부호가 바뀌는데 제곱에서는 아무런 티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제가 이제 곱셈공식 유도 과정은 일단 여러분들이 사실 이 과 다 처음 하니까 5번부터 9번까지를 먼저 메인으로 공부해 오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번은 자, 여기서 보통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제곱이 주로 나올 땐 7번 공식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곱셈된 결과로 뭐가 튀어나오게 만들 거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튀어나오게 만들 거예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전개해야 하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자, 이렇게 되면은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같은 게 등장하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하나씩 전개를 했을 때 A, B제곱이나 AC 제곱 같은 불필요한 애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없애주기 위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뭔 제곱 A제곱 B, 뭐 B제곱 C, C제곱 A 뭐 이런 애들 다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A랑 BC 이렇게 곱한 게 안 없어져요. B랑 CA 이렇게 곱한 게 안 없어져요. C랑 마이너스 AB 곱한 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A, B, C가 3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대부분 다 세제곱이 많이 등장하는 공식인데요. 11번은 네 제곱과 관련된 공식이에요.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서로 곱셈을 했을 때 무엇이 나오냐라는 건데, 일단 결과를 좀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적으면은 A제곱해서 앞에 있는 거 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제곱, 그 다음에 제일 뒤 제곱이요.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공식입니다. 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유도 과정을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유도를 여기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건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뭘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치환을 해서 왜 이런 곱셈 공식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X 플러스 AB랑 X 마이너스 AB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합체 공식이네. 합체 공식. 뭔가 내가 더한 거랑 뺀 거를 서로 곱하면은 제곱 빼기 제곱으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곱 빼기 제곱. 그런데 내가 다시 x 자리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넣어주시면은 얘를 정리하셨을 때 얘의 제곱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계산하면은 이게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걸 외울 때 뭘 혼동을 많이 하느냐, 역시 이걸 자꾸 마이너스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게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이 네. 이게 뭐안 쓰는 거 어디서 없나? 예,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11개를 다 적어주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적어 보신 상태에서 뭘 해보실 거냐면 네, 과제 노트에다가 정상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 예, 1-9번 1-9번과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지금 네, 어쩔 수 없는 상태로 공부하셔야 돼요. 네. 네, 1-9번을 지금 전체적으로 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네,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이렇게 생긴 거. 페이지. 기본 문제랑 연습 문제 페이지 다르니까 연습 문제라고 써있는 기본 문제랑 연습 문제는 달라요. 저희가 지금 풀어요? 네, 네. 수업 시간에 엎드리는 건 안 돼요.
자, 1-9의 1번이 앞에 두 개를 곱하시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뒤에 기다리고 있던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계산을 했을 때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빼기 4제곱 돼서 뒤에 기다리고 있던 역시 4제곱 더하기 4제곱과 마저 계산을 해 주어서 무엇이 된다? 4제곱의 제곱이니까 8제곱이겠죠? 그래서 x 8제곱 마이너스 y 8제곱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처럼 3번 보시면은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전개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사실 이렇게 치환을 하고 돌아와도 문제는 없지만 이게 그 여기 11번 공식이에요. 보이시나요? x 대신에 a 자리에 x, b 자리에 y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제곱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앞에 두 개를 곱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뒤에 마침 4제곱 빼기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이 둘을 서로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제곱이니까 x 8제곱 그 다음에 곱해서 x 4제곱 y 4제곱 곱해서 y 4제곱에 곱하기 4제곱 하니까 8제곱. 네, 이게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여러분들이 합차 공식처럼 약간 연속해서 쓰는 게 보여지는 형태였어요. 자, 우리가 2번 같은 걸 풀 때는 지금 얘를 곧바로 4개를 그냥 연결지어서 곱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4개랑 곱했을 때 벌써 16번 짝지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치환을 해주셔야겠죠. 네, 저는 a 플러스 b를 x로 그 다음에 여기 c 마이너스 d를 y로 치환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c 플러스 d는 당연히 마이너스 y의 역할을 할 테니까 이게 합차 공식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지금 합차 공식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건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c 마이너스 d의 전체 제곱.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전개이기 때문에 싹 다 전개를 해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2cd 플러스 d제곱인데 사이에 마이너스 있다라는 거 유의를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 a제곱, 제곱 뒤수가 비슷한 애들을 먼저 쭉 나열해서 쓰고 2ab, 2cd 순으로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예, 4번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못하는 계산은 없어요. 그런데 얘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때 지금 제곱을 먼저 해주시면은 이게 항이 3개가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곱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제곱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야? 제곱이잖아요. 이거를 뭘로 가셔야 되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얘의 전체 제곱으로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네?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합차 이용해가지고 쭉 계산하시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81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항이
항이 2개 있는 거예요. 전체 제곱을 하셔야 더 빨리 끝나겠다고요. 그죠? 그래서 x 8제곱으로 가겠죠. 8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162라고 잘 써주시고요. 81의 제곱도 하셔야겠네요. 6,500이요. 네, 고마워요. 네. 근데 보통 3 그 상으로 넘어가면 잘 안 하기 때문에 시험 저렇게 해서 돼요? 잠시 노트를 한번 볼까요? 근데 보통 3은 5제곱 이상으로는 잘 계산을 안 하긴 하는데 시험 때 쓸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그래도 근사하게 계산을 했네요. 6,561. 네.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저라면 저 정도 맞다고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소괄호 5번도 역시 제곱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셔야겠죠? 자, 우리가 세제곱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항이 몇 개가 생긴다? 4개가 생긴다. 그럼 항이 4개, 4개짜리는 처리가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얘처럼 치환하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뭘 해주는 게 맞겠다? 이 세제곱을 얘를 먼저 계산하고 막판에 세제곱을 해주시는 게 맞겠다. 이해되시나요? 예, 뭔가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곱해서 세제곱하는 방식으로 가버리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산 결과가 똑같게 하겠지만 항의 개수가 이 2개짜리를 세제곱하고 끝나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합차를 먼저 계산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바로 뿔 했으면 마이너스 가야 되죠.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3 하고 앞에 거 제곱 하고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의 제곱 3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하고 마이너스 뒤에 거에 전체 세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 6제곱 하시고요. 마이너스 여기 4랑 3 곱해가지고 12가 될 거고요. 4제곱 y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네요. 개수 제곱 같은 거 계산하실 때 잘 똑바로 정신 챙겨서 정리해 주시고 특히 막 4의 세제곱 할 때 뭐 이상한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64예요. 예, y의 6제곱 그 다음에 뭐 해보실 거냐? 1-1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1-10번. 별로 안 어렵죠? 자, 지금 1-10은 이 좌변에 있는 걸 계산해서 우변에 있는 게 나온다라는 건데 애초에 좌변에 있는 거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얘가 다 덧셈밖에 없기 때문에 항이 더하기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빠르게 지워질 것 같진 않아요. 네, 이 상태로만 계산을 한다면. 그리고 아무래도 의도상 2의 32제곱을 직접 계산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합차로 이렇게 쫘르륵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뺄셈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 요것만 있으면 당연히 계산을 못할 텐데 x-3 하나 붙여주시면은 합차해서 빼기 또 나오고 해가지고 계속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2의 제곱 빼기 1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3을 냈다 만들어주면 계산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을 해주면 되죠. 예, 그러면은 문제의 계산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는 거는 내가 여기 붙여가지고 막상 계산할 때는 앞에 3분의 1 한 다음에 뒤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제곱 더하기 제곱과 제곱 빼기 제곱이 계속 합차로 반복이 되니까 마지막에는 얘의 제곱 빼기 제곱으로 정리가 되어서 n의 값은 64가 되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한 게 합차 공식은 중3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중3의 심화 단계에서도 충분히 나오고 마찬가지로 고등 과정에서도 역시 같은 곱셈 공식을 쓰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1을 해볼 건데 여기선 전체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고요. 1-11의 4번. 네, 여러분 과제에 사실 다 있었는데 한번 주말 동안에 다 까먹었진 않았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무한복수. 자,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에 둘씩 짝지어서 2배, 둘씩 짝지어서 2배, 둘씩 짝지어서 2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가 끼어 들어가 있을 때는 선생님 저희는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를 못 외웠는데요. 그치, 안 외웠지. 자, 얘를 마이너스 2y라는 하나의 항으로 인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B 자리에 마이너스 2y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마지막 거 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2 앞에 거 가운데 거 플러스 2 가운데 뒤에 거 그 다음에 둘둘씩 했을 때 3제시랑 x도 당연히 곱하셔야겠죠. 이렇게 뭔가 곱셈 기호를 쓰는 것까지는 좀 귀찮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 찍어서 곱셈, 그러니까 아예 뭐 안 써도 무방하긴 한데요. 그럼 2 곱하기 3과 23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점 찍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9z제곱이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xy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이너스가 중간에 들어가면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12yz 그다음 마지막 9zx가 되겠죠. 예, 마이너스가 2개 들어가야 된다. 플러스 10. 왜? 나 뭐 잘못 썼어요? 아,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내가 플러스 10이었어요. 아 여기가 잘못. 내가 여기 잘못 써가지고 고칠게요. 네, 그러면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되겠네. 일단 기본 곱셈 공식을 적용해서 전개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은 두 번째 단원의 이름이 무엇이다? 인수분해다. 인수분해라는 말 지금 처음 들어본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있으면 곤란하고요. 인수분해가 그러면은 곱셈 공식이 추가됐으니까 그 추가된 곱셈 공식으로도 인수분해를 또 하겠죠, 당연히. 네, 계백문 이어서 다시. 자, 인수분해의 방법인데 제가 인수분해라는 거 일종의 스킬이잖아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했을 때 그 인수분해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쓰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르게 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일종의.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가 그래 어떻게 하더라 막 이렇게 여기 그냥 텅 하고 내가 보일만 하고 말만 아니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내가 보이는 복잡한 식에서도 일단 시도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일단 이 식의 모든 항에 있는 네, 요걸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걸 안 하고 자꾸 곱셈 공식을 먼저 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얘예요. 모든 항에 공통된 곱셈 공식 공통된 게 있으면은 걔를 먼저 묶는 게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에서 할 게 없어. 모든 항이 다 공통인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얘를 끝냈거나 얘가 할 게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으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뭘 하냐? 이제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죠. 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예시 하나 들고 가자면은 얘를 인수 분해를 할 거예요. 1단계 있어요? 네. A, B 있죠? 묶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보이는 거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A제곱, B제곱. A제곱 빼기 B제곱이 남네요. 자, 뭐 얘는 뭐 그냥 A, B 있어 보이고요. 얘가 곱셈 공식 적용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래서 한다. 자, 그래서 네.
여기서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했다라는 게 좀 보이는 예시를 하나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A, B로 묶는다라는 거가 지금 1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한 게 2단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곱셈 공식을 이제 공수만 들어와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곱셈 공식을 적용하는 거에서 더 많은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자, 이게 뭔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세제곱과 관련된 식인 것 같아요. 세제곱과 관련된 식. 자, 그러면은 내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가지고 대체 뭘 전개했을 때 얘가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여기를 좌변으로 먼저 쓰고 전개된 결과인 이걸 우변했었는데요. 인수분해를 하는 거니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플러스 B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거를 전개하면 얘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해줘야 된다? 이걸 봤을 때 이거 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곱셈으로 안 묶였어요. 이건 전개가 된 거지 인수분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를 이 형태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2x의 전체 세제곱이고요. 3y의 전체 세제곱이죠. A 자리에 2x, B 자리에 3y 들어간 거니까 2x 플러스 3y에 A의 제곱, 일부러 귀찮게 한번 쓸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3y, 2x 곱하기 3y 플러스 3y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데에서는 딱히 뭘 더 정리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제곱.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얘도 인수분해를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역시 내가 곱셈 공식에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안 하면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곱셈 공식에 우리가 추가로 배운 곱셈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세제곱이 왠지 양 끝에 반복이 되어 보이는데, 그죠? 세제곱, 세제곱. 근데 얘처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해서 두 개짜리 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좀 있고 끝자리에 세제곱, 세제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공식에 뭐가 있는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와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A 세제곱 하고 중간에 뭐가 되게 많이 써있고 B 세제곱으로 끝나는 공식. A 플러스 B 세제곱. 네. 그럼 중간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3 A 제곱이랑 플러스 3 AB 제곱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얘를 오히려 인수분해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거를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전개된 식을 여러 가지의 식의 제곱, 세제곱 혹은 곱 등으로 묶어주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인수분해 역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해결을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선배님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지금 보니까 사실 얘가 2y의 전체 세제곱 될 것 같거든요. 그럼 B자리에 2y를 넣었을 때 잘 들어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했고 x 하나 2y의 제곱 하나 딱 맞네요. 개수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2y의 전체 세제곱이, 나머지 내용은 쉬는 시간 이후에 수업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게 많이